공인회계사 먼저 네네. 땄고요. 그다음 감정평가사, 네. 그리고 손해사정사, 네. 그리고 뭐 국제공인투자분석사, 네. 그건 영국 시험 3차 시험까지 있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너무 많아가지고 경영지도사, 다 뭐, 말씀하실 수는 없겠죠. 네, 어마어마한데 그리고 이게 변호사 있습니다. 본인만의 뭐 어떤 좀 이런 꼼수 이런 거 있으신가요? 공부할 때 꼼수요? 약간 좀 야바위 뭔가 좀 그런 거. 꼼수보다도 저는 일단은 그냥 정석대로 하는 거 자체가 네. 중요하다고 보고 정석이요. 정석이요. 정석이 되려면 일단 정석은 무조건 반복이고 나오는 걸 솎아내는 거잖아요. 제가 네, 계속 이제 강조하는 건 딱 두 가지인데요. 그러려면 반복을 하는 데 있어서 꼼수를 부렸죠. 어떻게 반복을 할까? 네. 일단 걸어 다닐 때도 볼 수 있는 상태를 좀 만들려고 서브노트 같이 얇은 거 있잖아요. 네네. 뭐 경험이 많으실 테니까 그 얇은 거를 가지고서 들고 다니면서 최대한 봤고요. 그리고 남는 시간 활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반복하려고 남는 시간에 제가 제 목소리를 녹음해서 듣는다든지 아니면 진짜요? 인강이라도 어떻게든 틀어놓고서 계속 휴식 시간에도 인강 틀어놓고 최대한 얇은 강의로 계속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서브노트는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제가 만든 것도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만들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오래 걸리니까. 시중에서 가장 많이 보는 그리고 가장 유명한 강사의 서브노트를 보는 게 이렇게 되면은 일반적인 뭐 기본서라든지 이런 것도 보시면서 보신 건가요? 예. 기본서는 근데 최소화시켰습니다. 이게 욕먹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가끔씩 욕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그래도 이런 게 되게 이게 좀 중요하죠. 왜냐하면 저는 큰 시험들 중에 뭐 감정평가사 시험 같은 경우에 기본서 한 번도 안 보고 붙었어요. 이래서 간평이요? 예, 기본서 한 번도 안 보고 문제를 일단 풀었고요. 네. 기출 문제를 10번이 아니고 15번 해서 외웠어요, 그냥. 그리고 제가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출판도 하긴 했는데 서브노트를 직접 빠르게 만들어 봤어요. 그냥 8년치 펼쳐놓고 아까 그 기준으로요. 특이한 거 안 나올 것도 솎아내고 계속 나오는 것만 계속 목차를 그냥 다 정리해서 수학 공식처럼 그 산식도 있거든요. 그것도 그냥 딱 정리해서 결국에는 순발력이잖아요. 딱 그냥 때려봤고 숫자가 잘 안 맞을 거 너무 많으니까요. 뭐 등기부도 나오고 뭐 지번도 나오고 쫙 하면 이거 시간 내에 못 풀 것 같다 하면 가라로 5억 4,50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이제 그렇게라도 어떻게든 꽈락을 넘기려고 그런 꼼수를 좀 부렸네요. 그때 좀 강의를 듣고 나서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신 거예요? 아니면 강의도 없이 하신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군인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숨 공부 시간 4시간밖에 못 빼니까 이 방법을 쓴 거예요. 4시간밖에 못 빼니까 결국 일하면서 퇴근 시간 이후에 기본서까지 보면 한 5년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1년 3개월 만에 붙긴 했는데 그러려면 일단 어떻게든 시험을 끝까지 완주해야 된다. 그러면 이 제한된 시간 내에 나오는 것만 보자. 그리고 사실 커트라인이 45점 몇 점이었거든요. 그 점수를 넘기는 게 엄청 어려워요. 근데 그 점수를 넘기려면 딱 나오는 것만 완벽하게 풀면 넘기거든요. 잘 푼다. 근데 나오지 않는 거는 그래서 최대한 안 보고 만약에 그게 나왔다 하면은 저는 구라라도 쳐서 실무도 마찬가지인가요? 실무도 그래요? 실무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계신데 거의 80% 꽈락이죠. 80% 꽈락인데 그것도 기출만 완벽하게 정리하면 그렇죠. 그걸 못 푸니까 시간 내에 못 풀어서 떨어지는 거죠. 특이한 거를 풀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조건 나오는 거, 기출에서 나오는 것들을 완벽하게 푼다. 아니 그러면은 그때 군대에서 강의 같은 것도 뭐 어떻게 못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강의 근데 내가 처음에 보면 사실 2차 실무 같은 거 보면 눈 돌아가고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답안지를 봐도 이게 아시네요. 전대 지도를 하니까 근데 이게 아니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혼자서 공부를 하신 거예요? 이거를 혼자서 공부하기가 힘들어서요. 사실 이것도 꼼수인데 스터디를 활용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스터디를 활용하는 게 중요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생짜로 모르고 이 시험의 특성도 모르고 쳐본 사람들도 알지 못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스터디 모집할 때 제가 이렇게 딜을 했어요. 내가 최대한 뭐 이렇게 자금적인 거 지원할 테니까 껴만 달라. 껴만 달라 해서 5년 뭐 10년 공부한 형님들이 저를 껴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그분들의 자료를 입수해가지고 최대한 노하우가 축적이 된 분들이잖아요. 거기서 계속 제 방식대로 반복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궁금한 거는 내가 기본서도 없고
강의도 안 듣고. 근데 이게 기출이 이해가 되나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제가 학부 때 쓰던 방법인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특히 수학이나 뭐 수학 이해 되셨어요? 처음부터? 안 되죠. 미적분이나. 그런데 제가 미적분 같은 경우에도 그냥 외워버리니까 나중에 가서 이해가 되는 경험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많이 반복하다 보면, 근데 반복 횟수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손으로 쓰면서 아니면 말로 하면서라도 이렇게 계속 풀어쓰고, 거기다가 제가 스토리를 좀 붙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걸로.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여기서 뭐 미적분을 해서 이렇게 풀렸다. 그러면 요 방법, 요 모양 갖고서 별명을 붙여요. 그 다음에 비슷한 거 나오면 계속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네 해가지고 그 설명 스토리대로 좀 기억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를 갖고 와도 어쨌든 암기를 해놓고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대충 이해가 되는구나 라고 설명할 수 있으면 다 일단 문제만 풀면 되잖아요. 그러면 기출 문제로 바로 접근을 하신 거예요? 네. 기출 문제 집으로? 네. 기출 문제 연습 문제나 기출 문제 집. 사셔가지고 그냥 바로 여러 번 보면서 외우고 나중에 이해한다? 네. 이해는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가 결국엔 강의도 사실 복습 이렇게 병행하면서 되는데 강의도요 기본 강의가 아니고 맨 마지막에 아까 강의 안 들으셨다고? 기본 강의를 안 듣고요. 그 강의를 들었죠. 스터디 문제풀이 강의. 문제풀이. 주말마다 하는 거 있잖아요. GS 1기, 2기. 그럼 정리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내가 기출 문제집을 사서 외우다시피 보고 반복해서 보다가 일단 보다가 볼 때 어떻게 보세요? 뭐 푸는 거는 어차피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저는 답지를 먼저 봐요. 해답을 보면서 해답을 먼저 봐요. 해답에다가 밑줄을 그어서 밑줄 그는 횟수를 계속 늘려나가는 방법으로 하고 일단 그렇게 하면은 잔상이 남아요. 그 상태에서 그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이해하는 수단이 강의죠. 그래서 최대한 요약 강의를 많이 듣고 아니면 스터디를 통해서 딴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하면서 그냥 제 방식대로 이해를 많이 해요. 그러면 이게 뭔가 봐야 되는 횟수 같은 게 있나요? 왜냐면 이거 분명히 영상 보시는 분들이 나도 해봐야겠다 해서 그런데 한두 번 보다가 모르겠는데 여전히 강의나 들어야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강의는 근데 아예 안 듣는 거는 전 비추해요. 그래서 그 문제집 같은 거 스터디를 통해서 흡수가 저는 그렇게 해서 흡수를 했는데 사실 간평사 시험만 지금 얘기를 하니까 근데 다른 건 다 강의를 들었거든요. 강의 들으셨군요. 특이한 경험을 해가지고 간평하면서 그럼 전반적으로는 어때요? 처음에 강의 듣고 하시는 건가요? 강의를 들으시고 듣기는 해요. 일단 들으신 후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은 바로 이제 기출 문제를 푸시는 건가요? 그렇죠. 기본서는 간평만 안 보신 거예요? 나머지는 기본서 그래도 봤죠. 보시고 기본서는 어떻게 나중에 버리셨어요? 아니면은 계속 좀? 저는 한 번 보고 버렸어요. 한 번 보고 버리신다. 한 번 보고 버리고 얇은 걸로 다 갈아탔습니다. 그러면서 뭐 서브노트나 이런 걸 더 많이 보시고? 그런 거를 최대한 반복했죠. 반복하시고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공부에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서브노트를 보고 한다. 서브노트를 보고 반복해서 그거를 최대한 주관식에서는 현출을 하거나 아니면은 객관식에서는 이제 객관식은 문제집을 많이 푸는 쪽으로 해서 최대한 잘 찍는 방법으로 했는데 여기에 맹점은 있어요. 뭔가요? 사실 큰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사시나 뭐 이렇게 뭐 회계사 시험 이거 기본서 아예 무시하기는 진짜 어렵거든요. 처음에 이해는 한번 해야 되니까요. 근데 거기서 안 나오는 걸 추려내는 과정이 사실 기출 문제로 선행이 되면 좀 더 빠르다는 게 제 취지예요. 기본서를 보기는 본다. 보기는 보지만 일단 기출을 가지고 좀 선행을 해서. 알겠습니다. 객관식은 또 뭐 좀 방법이 없으신가요? 객관식은 솔직히 그냥 눈으로 바르는 거를 좀 많이 했었어요. 복습 같은 건 좀 어떻게 하셨어요? 복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중요하다. 특히 내신이랑 큰 시험 좀 나눠보면 내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스쿨은 계속 뭐 연수원도 비슷하겠지만 계속 시험을 보잖아요. 중간중간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때는 사실 수업이 제일 중요하죠. 수업 직후에 저는 일부러 그 수업했던 내용을 무조건 직후에 한 10분이라도 외웠어요. 요약해서 어떻게든 외우고 또 수업 직전에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목차 같은 거 있죠. 오늘까지 수업 듣는 범위에 목차를
일단 목차만 외웠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그냥 훑어봤어요. 근데 이거 어려울 것 같다 생각되는 부분을 최대한 질문을 하고 싶어서 예. 그래서 질문을 최대한 하려고 외우고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직후에 복습하고. 복습하시고. 근데 직후에 복습한 거랑 안 한 거랑 차이가 되게 컸어요. 네. 예, 바로 까먹더라고요. 한 이틀 지나면 까먹고. 네. 책 정리 같은 건 좀 어떻게 하셨어요? 책 정리요. 책 정리가 제일 또 중요한데 왜냐면 진짜 양이 많잖아요. 모든 시험이 다 양이 많은데 책 정리는 저는 일단 최대한 수업에서 정리해 주는 거 결국에는 나올 거잖아요. 그거를 좀 중심으로 하되 기출 문제 표시를 좀 많이 했어요. 기출 표시. 저는 기출은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그리고 일부러요. 이거는 시험마다 좀 공통된 거였는데 제가 경험하기로는 작년 게 또 잘 안 나올 확률이 있어요. 특히 큰 시험일수록. 작년에 특히 특이한 게 나왔다 하면 저는 일부러 작년에 기출됐다고 해서 X를 쳐놓고 잘 안 봤어요. 작년 거 오히려 안 보셨다. 오히려 재작년 또 그 재작년 거를 좀 별표를 쳐놓고 최대한 보려고 했고요. 똑같이 또 나오는 그거는 완전 중요한 거니까 그런 거는 당연히 별표를 치고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좀 봤던 것 같아요. 오해가 없이 하려면은 이제 매년 나오고 작년에도 나온 거는 제일 중요한 거고. 맞아요. 그렇지만 작년에만 나왔던 건 올해도 나올 확률이 좀 낮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객관식은 이게 좀 핵심인 것 같다.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 객관식이요? 객관식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는 걸 이제 강사들이 추려놓거나 이러잖아요. 그래서 계속 빈도수 높은 거를 최대한 먼저 보고 자주 보고 하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점수를 깔아놓는 거. 근데 이렇게 해서 많이 보면 그 문제 자체가 그냥 외워져 버리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만약 그렇게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안 나왔을 때 이상하게 응용이 좀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사실 강의를 좀 듣는 거를 추천드려요. 처음에 이 객관식 문제를 풀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시나 뭐 회시나 좀 조금 난이도 어려운 시험 준비할 때 그냥 객관식 문제집을 먼저 풀고 이거 그냥 틀려버리고 해설만 보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하다가 나중에 문제풀이 강의를 좀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멈춰놓고 다시 듣고 멈춰놓고 다시 듣고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풀고 틀린 거는 인강으로 먼저 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틀린 거 위주로 좀 시간을 아꼈던 것 같아요. 주관식의 핵심은 양을 줄이는 거예요. 양을 줄인다? 이거는 제가 확신이 있어요. 양을 줄이는 거다. 어떻게 줄이냐? 아까 말한 것처럼 나올 부분을 섞어서 그 부분을 반복하는 거고 안 나올 부분은 과감하게 버리고 어떻게든 응용해서 쓸 수 있는 나만의 무기를 갖추는 거죠. 나만의 무기 어떻게 갖추나요? 그게 바로 목차예요. 목차. 제가 생각했을 땐 목차예요. 시험들마다 목차가 조금 상이한데요. 목차를 세분화해 놓고 그냥 일단 목차부터 쓰고서 거기에다가 채워넣는 것도 전 좋은 방법 같아요. 목차부터 써놓고 채워넣는다. 뭐 쟁점의 정리 그리고 뭐 자주 나오는 테마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목차들을 외워놓고요. 저는 그 목차를 일단 발라요. 실무 같은 경우에도 뭐 DCF법이면은 맨 위에 매출액 뭐 해가지고 뭐 NOI 뽑고 거기에 DCF 뽑고 그 다음에 할인율 뽑고 웹 뽑아가지고 그 할인하는 표 그냥 그리고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살리피는 과정이니까 어떻게든 통하는 거를 좀 만들어 놓고 이거 아리까리하다 그러면 일단 그거라도 쓰고 보는 거죠. 좀 맞는 툴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응용하는 식으로. 암기법은 너무 좀 다양하게 제가 좀 시험마다 좀 나눠가지고요. 객관식, 주관식도 나누고 내신이랑 또 큰 시험이랑 좀 나눠가지고 좀 다르게 적용을 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키워드를 좀 중심으로 뽑는 스타일이에요. 키워드를. 특히 전 주관식에 좀 강하거든요.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진짜 최고득점 받은 게 98점 나온 게 있어요. 회계학 시험. 대단하신데요? 그때는 하나도 빠짐없이 키워드를 다 때려박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차를 좀 먼저 정리를 하고 목차 안에 이제 서술해야 되는 거 있죠. 그걸 키워드로 다 뼈대로 미리 다 그 컴포넌트화 시켜가지고 나올 만한 거 한 100개 정도를 추린 다음에 그거를 10번 반복해서 시험 전날에 무조건 한 2번 정도 반복할 수 있게 만든 상태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하려면 진짜 추리는 작업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아까 또 키워드가 또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주관식에서 맞습니다. 키워드 같은 건 좀 어떤 식으로 따나요? 주관식에서 키워드 따는 거는요. 이거는 그냥 제 사견이에요. 계속 기출 문제 보면은요. 반복이 읽다 보면은 이 모범 답안을 일단 사셔서 보시면 알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특히 중요하다고 가로 열고 영어 쓴 거, 아니면 가로 열고 뭐
조문 같은 거 쓴 거 네. 그런 거는 다 밑줄 그어 놓고요. 네. 그래서 솔직히 키워드 암기장이라는 것도 요즘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런 걸 다 추려놓은 거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주 나오는 거 그리고 핵심적인 거 그런 거를 이제 다 쳐놓고 나중에 강의 듣거나 아니면 사후적으로 스터디하다 보면은 이거 안 중요한데라고 생각되는 거 있어요. 네. 거기다가 그냥 살짝 연필로 X 쳐놓으면 돼서 제 입장에서는 일단 키워드를 그렇게 따고 나중에는 시험장 갔을 때 그냥 빠르게 네. 예, 한 100가지 테마면 100가지 봐야 되잖아요. 네. 그것만 따로 그냥 가필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편이었어요.